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만원 버스 한 대가 다가와 승객들을 내려놓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서민의 발 입석 시내버스. 우리는 파주시와 고양시 그리고 서울까지 세 도시를 이어달리는 최장거리 노선 706번 시내버스를 타고 72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출근길 정체.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할수록 버스 안으로 밀려드는 승객들은 늘어만 가고 붐비는 만원 버스에서의 시간은 더디고 힘겹게만 느껴지는데요. 어디서 타셔서 어디까지 가세요? 원당에서 서울역까지요. 또 다른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네, 전쟁이죠. 전쟁 같은 시간을 견디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달리는 인생 극장 시내버스 706번 지금 출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전쟁을 무사히 치러낸 706번 버스가 4시간 20분 만에 차고지로 들어섭니다. 706번 버스의 왕복 운행 시간은 평균 4시간. 지금 나가시면 또 4시간 있다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간 넘을 텐데 그때 식사하셔야 돼요. 할 수 없죠. 어떡해요. 승객들과의 약속을 위해 식사 시간도 반납한 채 신상일 기사는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긴 운행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휴식 시간. 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는 기사들은 위장병을 직업병으로 안고 살아간다는데요. 틈틈이 이렇게라도 요기를 하지 않으면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입니다. 배차 시간이 엄수하려면은 밥 먹을 시간 없을 때는 이거 하나 먹고. 힘들기로 소문났다는 706번 노선이건만 여성 기사들도 당당히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한 20년 다닌 직장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나? 올해 6월 달에 그걸 받았는데 진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애들 데리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고. 집안일 해야죠. 몇 분이세요? 여기 지금 4명. 네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가는 것도 찍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저 맨날 뛰어요. 저는 맨날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늘 종종 걸음을 쳐야만 하는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706번 버스는 또다시 4시간의 먼 길을 떠납니다. 올해로 버스 운전 경력 5년 차에 접어든 박풍자 기사. 저요? 네. 안면마비 와서요. 찬바람 쐬시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댕기죠. 저는 한 집의 가장이에요. 엄마이기도 하고 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데 남자들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고 또 동등한 분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운전대를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북한산 자락이 그림처럼 펼쳐진 한가로운 오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중년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는 길이라는데요. 동생이 미국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뭐 좀 한국적인 거 거기 가서 좀 살려고요. 종로 이가하고 이 남대문 서울역 이쪽으로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2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몰라보게 변했어도 옛 추억을 부르는 차창밖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운행 시간은 고속버스에 못지않지만 중간에 쉴 휴게소조차 없는 시내버스 706번. 차고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운전석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뭐 대전 갔다 온다, 뭐 부산 갔다 오면은 하루 일과 끝나는 거다, 뭐 그러는데 그래도 다들
적응이 돼서요. 맨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진짜 힘들어요. 노선이 길고 정류장도 많고. 그러니까 평균 4시간이 넘는 운행을 위해 706번 기사들은 평소 물 마시는 것조차 조심 또 조심한다는데요. 그래도 급한 신호를 받았을 땐 어쩔 수가 없겠죠. 먼저 승객들의 양해를 구한 후 706번 기사들의 단골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승객 행사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가야지. 물도 급하면 중간에 내릴 판인데.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도 다니고요? 네, 노선이 길다 보니까요. 종종 갑니다. 출근 시간 때는 기사가 참아야죠. 출근 시간 때 화장실 갔다가 혼나죠. 오줌포가 거의 터져서 들어가요. 짧아진 겨울 해가 저물 무렵 (706번)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는 한 승객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장사예요. 남대원 시장에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매일 타지. 그럼 장사는 좀 어떠세요? 너무 안 돼. 왜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경제가 없으니까. 작년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점점 더 안 돼. 어려운 경기를 탓하는 넋두리를 증명이라도 하듯 요즘 들어 부쩍 입석버스 승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후 무렵 출발한 버스는 해가 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으니 차도 배가 고프고 기사도 허기가 지는 시간. 남은 운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술 떠났습니다. 그냥 막 삼키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다 그렇게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꾸물거리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눈송이를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떠세요? 새벽에 얼겠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오는 첫눈이라 네.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한번 갔다 와요. 올겨울 첫눈이건만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집니다. 아유, 우리가 최고 싫어하는 날이 눈 오는 날이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최고 싫어하는 날이. 왜요? 길 미끄럽지. 5시간, 6시간, 7시간 걸리지. 한 바퀴 갔다 오면. 더 운전하기가 힘드세요. 더 힘들죠. 죽는 날이에요. 그날 안 하는 날이 보약 먹는 날이에요. 진짜 보약. 이제 스노 타야를 키워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엄청 미끄러울 텐데. 그렇다고 운행을 멈출 수는 없는 일. 버스는 제 시간에 맞춰 출발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루 운행을 마친 기사들이 요금함을 들고 나타납니다. 교통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제법 동전소리 요란했을 버스 요금 정산 풍경.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고 버스 토큰이 사라졌듯 언젠가 이 풍경 역시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돈돈이 나오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죠. 지금들은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제 돈이 적고, 옛날에는 현금화 했을 때는 이제 거의 한탕 갔다 오면 이제 거의 한 번씩 돈을 털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만 이제 끝날 때 이제 돈통을 정리를 하는 거죠. 다른 노선들은 대부분 운행을 마칠 무렵 서울 시내 입석버스 중 유일한 심야버스인 706번은 이 시간에도 운행 중이라는데요.
우리는 706번 버스의 회차 지점인 시청 앞 정류소에서 심야버스를 기다리는 한 승객을 만났습니다. 몇 번 버스 기다리세요? 706이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김영자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어디 갔다 오냐고요? 이러고죠? 안 하고 넘어갔어요. 비아원이에요. 그렇죠. 이 차만 가고 좌석 버스는 여기 3번도 건너야 되고 조금 더 전략하려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는 사람들. 이들을 위한 심야버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새벽 1시를 넘어서자 심야버스 안으로 승객들이 몰려듭니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환승한 승객들입니다. 택시 타면은 이 시간에 한 18,000원 정도 나오는데 택시는 버스 타면은 1,000원이면 가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단돈 1,000원이면 늦은 시간에도 탈 수 있는 시내버스 706번. 각자의 사연을 안고 심야버스에 오른 승객들을 싣고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워낙 노선이 길다 보니 깊이 잠든 승객들 중에는 종점까지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아저씨 다 왔어요. 네, 중점이에요. 내리세요.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셨어요? 일 끝나고 오는 거죠. 버스에서 조시다가 이제 종점까지 오신 적 있으세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몇 번이요? 네. 빨리 집에 가셔야겠네요. 네. 네, 얼른 가세요. 네. 1,000원짜리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던 양형우 씨는 결국 비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3시 반,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 위로 막차가 들어왔습니다. 차고지의 모든 버스가 휴식을 취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종점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첫 차가 출발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하루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콕이라 그래서 속도 계하고 시간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말하고 블랙박스네. 그렇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차가 출발합니다. 이 새벽에 과연 몇 명이나 탈까 싶었는데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속속 버스에 오릅니다. 첫 차 승객들에겐 각자 즐겨 앉는 고정 자리가 있다는데요. 낮으면 2,000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첫 차를 타고 새벽을 여는 이들은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일하러 가요. 어떤 일 하세요? 우리 하는 일이 밤낮 그러지 뭐. 청소. 이렇게 보면요, 첫 차를 타고 가면 저 양반들도 다 우리 같은 일을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일터는 다르지만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타신 거예요? 타기는 한 12년 2차만 탔죠. 12년. 그러니까 나는 차가 좀 필요가 없어. 저 할머니도 매일 다니죠.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인연으로 친분이 쌓여갑니다. 저 뒤에 무슨 민전을 같이 들고 다니니까.
삶터를 향한 고단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먼저 시작하는 첫차 승객들. 이들을 싣고 달리는 새벽 첫차 풍경은 훈훈합니다. 회차 지점을 돌아 종점으로 향하는 텅 빈 버스 안. 몇 안 되는 손님 중에도 단골 손님은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길래 첫차 타고 들어가세요? 저는 일산에서 제빵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인사를 먼저 건네주신다든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거냐 나오는 거냐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돼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해가 따라오더니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차 운전하시다가 동에서 타오는 거 보시면 좀 새롭죠? 깜깜할 때 나왔다가 다시 타니까 먼저 시작한 데는 마음도 있고 새로운 마음 다시 다짐하고 승객들 얼굴도 보면 또 즐겁고 하죠. 해는 밝게 떠올랐어도 어제 내린 눈이 남아있는 아침. 눈하고 비하고 같이 와서 아침에 날씨가 추운 기온이 떨어지니까 빙판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날 많이 긴장해요. 운행을 준비하는 박풍자 기사의 기도 내용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어요? 오늘 빙판길이니까 안전운행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승객분들 안전하게 타고 내리시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러네. 뭐요? 첫차 아저씨요. 지금 첫차 지나가요? 예. 벌써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첫 차는 눈길 안전 운행의 바통을 박풍자 기사에게 넘겨줍니다. 출근길 706번 버스 안에도 단골 손님이 있다는데요.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앞차를 놓쳤는데 차가 좀 오늘 벌어졌네요. 차 간격이. 차 간격이 벌어진 것도 아세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7년 이용했거든요. 7년이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날씨가 춥죠? 죄송해요. 706번 버스를 오래 타다 보니 자연스레 706번 버스 마니아가 됐다는 손경일 씨. 어디 산에 가세요? 북한산이요? 네, 아시는 분이 만났나 봐요? 예. 이분이 여기 지금 706번 지금 7912 타시는 분이신데 네. 이전에는 5333 그전에는 1790 맞아, 내가 옛날에 그런 차 끌고 다녔었고. 아니 근데 그 번호가 노선 버스 번호가 아닌 것 같아요. 차량 번호 706번 버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다는 그는 버스 기사들과의 친분까지 자랑합니다. 저희가 노선이 4시간 이상 되는 그 힘든 노선이다 보니까 또 집에서 이게 그냥 아깝게 시간 보낼 수 없어서 건강 삼아서 운동도 하고. 잘 다녀오세요. 예, 수고하시고요. 10시간 이상 앉아 생활하는 탓에 운동이 부족한 기사들, 체력 관리를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도로는 다행히 정상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질 무렵 서서히 퇴근길 정체는 시작되고 앞차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데요. 밀리는 차량만큼 답답한 이 땅의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고민인 건 일단 뭐 현재로서는 취업이죠. 장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이 가장 큰 고민이죠.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면 다 그 고민하고 있겠죠. 북적이는 버스 안에서까지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여학생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취직이 다 어려우니까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청춘들이 심각한 고민 속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닐 테죠. 연인들에게 버스는 데이트 전용 차량이 되기도 합니다. 댁은 어디? 일산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집 좀 미리 정리 좀 해놓으려고. 결혼을 준비하며 인생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김태훈 씨. 꿈보다 현실을 쫓는 나이에 접어든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무관심해진다는 게 더 서글픈 것 같아요. 예전에 더 어렸을 때는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밤새 토론했거든요. 같이. 야, 씨, 이번에는 뭐 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들 그냥 자기들 그냥 사는 게 바빠갖고. 시간이 흐를수록 퇴근길 정체는 심해져만 가고 퇴근길 승객들의 인생의 무게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죠. 서울집값이 워낙 비싸고 살기 힘들죠, 솔직히. 진짜 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암만 경제가 뭐 좋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삶의 끈을 부여잡듯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자신을 내맡긴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소 주변 노점상도 어려운 경기 탓에 오늘 하루 벌이가 시원치 않은 모양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백성도 잘 살 수 있는데 걱정이요. 있는 사람은 다 일단은 내 배부르면 난 배고픈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없는 사람은 항상 없이 그저 허덕거리고. 훨씬 대선이잖아요. 뭐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뭐 고쳐달리는 고쳐 달라고 말해봐야 그게 고쳐질 거야? 진짜 한 보잘것없는 사람 말 한마디 해가지고 돼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들은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서민들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좀 잡아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액세서리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아갖고 먹을 거 잔뜩 사갖고 가요. 이렇게 불리는 버스 안은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이용하시는? 근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빙비고 이럴 때 그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예? 언제 사는 것 같은, 예? 그런 다 반가운 얼굴들, 예? 모두가 다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가정에 가면 다 반기는 얼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여기서 내려야 되겠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톱. 잠깐만요. 끊이지 않는 웃음과 함께 이른 새해 인사를 건네준 송창우 씨처럼 서민의 발, 버스 안에서도 희망의 씨앗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심야 버스 운행이 시작되는 시각. 승객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붙든 채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는 이들은 바로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는 50대의 가장. 아무래도 낮에 하는 일이요. 낮에 하는 일이 이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시대 가장으로서 기술이 집에가 아니라 것 같은 기술이 아니라 힘들죠. 나이 들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집의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속내를 숨긴 채 심야버스에 몸을 실은 이 시대의 가장들. 대선 후보들 다 서민 경제 좋아지게 하려고 다들 애쓰겠다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나아질까요? 글쎄 그게 진짜 공약이라는 게 빌공짜가 아니 그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은 다 똑같은. 내 가족을 위해 몸으로 뛰어야만 하는 이들에게 후보들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은 먼 산의 그림자 같기만 합니다. 어제와 같은 시각. 승객들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언제 타셨나요? 늦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어요? 차가 늦게 왔네요. 우리 집 양반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꼭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대신 김영자 씨는 긴 세월 동안 그 바지런함으로 가족들을 건사해 왔습니다. 일도 많이 했죠. 안녕하세요. 지하철 안전요원이죠. 아, 지하철 안전요원 하세요? 지금 이제 지하철 막차 끊겨서. 네, 막차가 끝나고. 뭐 들었어요? 저희 손님들이 전철 타고 버리면 이제 그걸 갖다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팔지. 그럼 이거 재활용으로 판다. 1kg에 100원이니까 한 8kg 되면 800원이지. 적지 않은 나이에 억척같이 일을 해야만 꾸려갈 수 있는 고단한 삶이건만 산다는 건 참 재밌죠. 이제 그리고 소금 돌리기는 잠들 때까지. 마지막 지하철에서 환승한 승객들로 출퇴근길 못지않은 만원이 된 심야버스 안. 오늘의 피곤을 달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충전되는 공간. 706번 심야버스만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하루 부수입 800원을 위해 8kg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발걸음. 그의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도 가벼워질 날이 올까요? 출퇴근 시간만큼이나 치열했던 심야버스. 이제 마지막 승객만이 남았습니다. 네, 퇴근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장이 되면 알아요. 네? 가장이 되면 알아요. 수고하십시오. 잘 왔습니다. 항상 손님들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지. 이번 정류소는 다율리 기점입니다. 차창 너머로 눈은 쌓여만 가고
혼자가 된 버스 기사는 어떤 마음일까요? 손님 딱 다 내리시면 끝났다 소리밖에 안 나요. 오늘도 무사히 운행을 마친 기사는 그제서야 마음의 부담을 털어냅니다.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막차를 기다립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쌓인 도로가 막차의 발길을 붙잡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딱 서울역까지 가니까 비가 왔어.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싫었네. 아니 저기 내일 아침에 큰일 나겠는데 저기 하고. 아유. 근데 막차 들어오니까 이제 또 한숨 놓죠. 한숨 놓고 또 아침에 첫 차 보내는 게 또 걱정이죠. 첫 차가 운행을 준비할 무렵 다행히 눈은 그쳤습니다만 걱정은 점점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이런 날 누가 늦게 왔다고 막 뭐라 그러겠어? 막차 기사가 1시간을 기다려 첫 차로 퇴근합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는 밤새 빙판길이 됐고 첫 차는 출발부터 연신 거북이 걸음입니다. 많이 늦었죠? 가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 아침에 첫차 안 타도 안 왜 타는데? 요새 손님이 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안 타. 오늘 왜? 오늘 많이 안 타시네. 매일 타시는 거 아줌마도 오늘 안 타시는 거. 호텔 여기 저기 타시잖아. 버스가 늦어지다 보니 첫 차를 포기한 승객들이 있는 모양이지만 최규원 씨는 첫 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차가 좀 늦었어요? 한 30분 늦었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요. 두 번째 차 올 시간이야 이게. 세상에 그렇게 늦게 오는 데가 어딨어. 짜증나게 계속 그냥. 승객들의 불평이 늘어가는 가운데 빙판길을 열심히 달려온 첫 차는 결국 평소보다 30여 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는 가까스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섰지만 오늘 하루가 걱정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서로 엉켜 사고가 줄을 잇고 출근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편도 나을 게 없으니 평소보다 1시간이 넘게 지체된 상황. 버스가 나가기만 했지 들어오질 못하니 비상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혜태님. 지금 이제 들어오는 차는 제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고 항의 전화만 빗발칩니다. 또저 아침이니까 밥 먹고 좀 그러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뭐 아직 저 수용차에 가지 못했고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꽉 쩔어가지고. 쉬시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바로 나가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도 의자입니다. 40분 머리 됐다는데 앞차고. 숨도 돌리지 못한 첫 차는 곧바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명수 씨 좀 힘들더라도 네. 같이 좀 이렇게 받쳐줘. 아, 예, 그럴게요. 저 손님들한테 이해 잘 시키고. 네.
곧이어 들어온 두 번째 차량도 바로 출발합니다. 길이 녹기 시작하자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차고지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땀 났던 오전 시간에 무용담을 나누느라 335 모인 기사들. 우리는 주로 버스 운전해서 먹고 살으니까 사고 안 나고 길이 좀 뻥뻥 뚫리고 그런 게 제일 좋죠. 사업하다 실패해갖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와갖고 가정이 그만큼 웃음도 피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해졌고. 한산한 새벽거리를 달리는 706번 심야버스. 오늘도 역시 대리운전 기사들의 셔틀버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유, 죽을 지경이죠. 뭐. 힘들어요 많이. 예전에는 손님이 많았어요. 한 2시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손님이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 시간대가 12시 한 반만 되면 그때는 아예 이제 손님이 없다고 봐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무전기. 여기 옆에 대리기사 분이잖아요. 네? 많이 버셨어요? 많이 못 벌으셨대요. 열심히 산다 좀 생각이 많이 들죠. 너무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접받고 잘 사시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뭐. 오겠죠. 예, 믿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치열한 시간을 보낸 이들이 떠나간 자리. 텅 빈 심야버스엔 고단한 삶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가장 드는 생각이요? 네. 자고 싶어요. 새벽 3시 반. 누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기도 하고 누구는 하루를 마감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루를 열 준비를 하는 시간. 예.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셨어요? 오늘 하루요? 무사히 끝났으니까 좋은 하루였죠. 누구보다 더 일찍 하루를 열고 더 늦게 마감하는 이들의 팽팽한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기 그래도 아침마다 찾는 분들이 다 모든 게 자기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도 예전에는 무슨 건데. 이제 야달 다 먹었으니까 한 2년 더 다녀야지. 왜 2년만? 아니 내 희망사항이지. 나이 먹으면 누가 써? 일단 그냥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아픈 데 없이 사는 게 그냥 희망이에요. 수고하세요. 화이팅이요. 예, 화이팅. 수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촬영 종료를 1시간여 앞둔 시각. 우리는 706번 버스와 인생을 함께하는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님들에게 어떤 버스로 기억나고 싶으세요? 좋은 버스. 좋은 버스. 그 대답 속에 포함된 수많은 의미들. 이보다 좋은 칭찬이 또 있을까요? 친절하고 사고 없고 안전하게. 또 안전운행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꿈은 독이라
주말을 하루 앞둔 목요일 출근길.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 승객들은 어떤 꿈을 키워갈까요? 상황이요? 안 잘리고 잘 다닌다. 돈 버는 게 꿈이죠. 돈 벌러 다니잖아요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시내버스. 어깨를 마주하는 이 부대낌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닐까요? 그냥 버스라는 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삶을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나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사는 내 곁의 이웃들. 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어준 시내버스 706번. 안전운행하시고 조심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향해 달리는 버스처럼 우리네 인생을 닮은 다양한 길처럼 삶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